자, 하이퍼볼릭 탄젠트 함수가 아까 보시다시피 이렇게 마이너스 1과 1 사이이기 때문에 0보다 작은 값은 결국 소실이 돼요. 그래서 하이퍼 탄젠트는 여기 보시면 미분한 값의 범위가 함께 확장되는 효과가 있긴 하지만 기울기 소실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렐로를 많이 쓰는 이유가 그거예요. 시그모이드 함수의 대안이에요. 그래서 거의 여러분들 코드를 보면 특히 실습 예제는 다 중간에 은유층은 다 렐로예요. 리엘류 뭐 이렇게 흘러가는데 뭐 이거 말고도 엘루도 있고 뭐 리키 렐로도 있고 그래요. 리키 렐로라는 건 뭐 약간 일부러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왜냐면 이게 너무 오버피팅 될 확률이 많거든요. 다 0으로 나와버리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결과를 보기 위해서 마이너스 값이 걷더라도 이렇게 약간 휘어준 거. 이제 리크 아시죠? 그 리키 렐로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종류가 있다는 걸 아시고, 대부분 우리가 입력층, 뭐 이렇게 하고 출력층 해서 출력층의 액티베이션 펑션은 분류 문제일 경우에는 딱 두 가지로 우리가 외워놓으세요. 하나는 시그모이드, 이진비료, 아까처럼 예스나 노로, 아니면 여러 가지로 하면 소프트맥스인데 이건 요거의 확장판이다. 그래서 요거는 세 가지로 뭐 나타내나 네 가지로 분류할 때 다중 분류할 때 쓰고 이거는 확률 값으로 우리가 계산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 렐로 함수가 있는데 시그마 형 대안이고 여러 운치의 곱해서 맨 처음 층까지 살지않고 남아있을 수 있고요. 간남한 여러 층을 쌓을 수 있고 이것 덕분에 딥러닝이 됐다. 이제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렐로의 0이 되는 순간을 완화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고급 경사하관법을 보시면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을 우리가 경사하관법을 배웠는데 경사항법은 정확하게 가중치를 찾아가나 한 번 업데이트 할 때마다 전체 데이터를 다 미분해 줘야 돼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내가 여기 경사항법 뭐 5차 역전파를 이용해서 다 됐어요. 출력층 그거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한 번 했어요. 오케이. 5차 수정했어. 그러면 한 번 에폭 돌았어요. 근데 다시 그러면 또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걸 만 번 하면 시간이 엄청 걸리겠죠. 컴퓨팅 파워가 좋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계산량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완하기 위한 고급 경사 이런 거를 하는 게 인공지능 대학원에서 하는 거예요. 이런 이렇게 시간이 어떻게든 우리가 5의 n 배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을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적인 알고리즘을 다 배웠어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알고리즘을 조금씩 이제 알고리즘 강의도 하긴 할 건데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LP를 공부하셔야 되거든요. 선형 계획법. 이 LP나 동적 계획법을 배우셔야 되는데 이걸 강의를 할지 안 할지 이러면은 수준이 확 올라가고 왜냐면 딥러닝에서 쓰는 기법인데 여기 최적화랑 관련돼 있어요. LP는. LP는 여러분들이 저는 옛날 사람이라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을 보면은 이 선형계획법이라고 있거든요. 이건 우리도 배웠던 거, 이렇게 된 거. 네, 이게 수속 문제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선형계획법을 보면은, 그리고 이게 물류 때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도 많이 쓰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이거 배우셨어요? 이거 혹시 채팅창에 좀 이거 배우셨어요? 선형계획법? 이게 원래 수학의 정석에 문과 쪽에서도 배우는데, 배웠어요?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도 요 두 가지 y는 그래서 결국 이 면적 이 면적 구하는 거잖아요. 최적화되는. 그래서 결국은 요거를 지나는 다른 색깔로 해볼까요? 요 선을 찾는 거죠. 결국 미분한 건 똑같죠. 요 선은 최적화되는 최저점. 요거 지나는 게 최소점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렇죠. 이거 사실 구하는 게 요렇게 해서 이 직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구하는 게 이제 선형계획법이에요. 선형대수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 구하는 이 가상선으로 근데 그나마 이게 이제 쉽죠. 2차원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요 면적이 최소가 되는 걸 구하는 거예요. 이건 엑셀로도 구해지죠. 그래서 요 기법이 이제 나온 것도 알고리즘. 그죠? 알고리즘이에요. 이게 2차 세계대전 때 나온 알고리즘이에요. 왜냐면, 독일군하고 미국하고 싸우는데, 이때 이름이 갑자기, 이게 누구
다니친가? 그분이신데, 요, 수정할 때 어떻게든, 이게 지금 미국은 요렇게 있고, 독일은 여기잖아요. 요렇게 대서양 건너가지고 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물자 수송을 잘 할 수 있을까? 최적의 우리 수송지. 결국 우리 쪽으로 이제 현대에서는 유통이죠. 유통을 어떻게 해야지, 물류센터를 어디다 지어야지, 가장, 우리가 똑같아요. 최소화 기법이 그대로 쓰입니다, 현실에서. 왜냐면 어떻게 해야지 비용을 우리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해 보면은, 우리가 매출을 하면, 결국 매출을 하면 비용이 들고, 그게 끝나면 순이익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매출을 늘리거나 비용을 줄이거나 그래야지 순이익이 그래서 내 돈이 많아지는 거. 이거 내 돈이잖아요.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그렇죠? 내 돈이 많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두 가지 방법인데 어, 매출 올리는 거를 하려고 하는 게 이제 마케팅이고 요 비용을 줄이는 게 원가 관리인데 비용 줄이는 방법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그 중에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렇죠? 비용을 줄이는 게 쉽지 않으니까 인건비라고 해가지고 사람을 자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람을 자르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처럼 인력이 중요한 산업에서는, 서비스업에서는 결국 이런 수송이나 이런 비용을 줄여야 되니까 이런 알고리즘을 잘 알고 있어요.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급 경상 하관법이 등장하면서 딥러닝이 발전한다. 지금 딥러닝을 잘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실제로 저는 이제 딥러닝 이용해가지고 다 보여줄 수도 있는데 이제 주식 거래도 파이썬으로 가능하거든요. FD 레이더라는 게 있어가지고 모듈화 되어 있어서 원래 파이썬 자체가 여러분 모르지만 처음에 만드는 사람이 주식을 이 증권회사에 계신 분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시계열 분석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시계열 분석 이렇게 꺾은선 그래프를 보통 하고 요거를 하는 기법을 AR, MA, 자기상관, 그래서 아리마라는 걸로 지금 했는데 이 예측 모델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예측 모델을 쓰니까 논문 같은 거 해도 잘 안 나와. 시계열로 아리마로 했던 논문이 한동안 유행했었어요. 2000년도에. 그러다가 결과가 이게 일반화가 잘 안 되는 거죠. 요 샘플을 받아가지고 하면은 잘 나오는데 실제로는 실무에서는 안 맞는 거예요. 회귀 분석이 더 잘 맞는 거예요. 저도 해보니까 두 개를 같이 써야 되더라고요. 회귀 분석하고 아리마하고. 근데 제가 호텔에 있을 때. 근데 지금 딥러닝에서 딥러닝 기법으로 요 두 개가 같이 하게 되면 거의 정확한, 왜냐면 이건 과거 데이터를 농축해 놓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딥러닝을 이용해서 예측 프로그램을 만들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걸 좀 이따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확률적 경사하관법. 경사하관법은 불필요하게 많은 계산량을 속도를 늘게 할 뿐만 아니라 최적화를 찾기 전에 최적화 과정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경사하관법의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이 바로 확률적 경사하관법이고 전체 데이터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랜덤하게 이게 중요해요. 무작위하게 추출한 일부 데이터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데이터를 사용하니까 더 빨리 자주 업데이트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뭐냐 이런 거 이게 뭐냐 이렇게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다 선형만 공부해서 그래요. y는 x는 이거죠. y는 x제곱 하면 요거예요. 자, 우리 이거가 뭐예요? 원 어떻게 구해요? 원의 공식 기억나세요? 원의 공식 써볼 수 있는 사람. 원의 공식. 내가 이 이름 기억해 놓을게. 이거 원의 공식. 빨리 찾아봐요. 자, 먼저 한 사람이 임자. 원의 공식. 파이 아래 제곱? 어. 자, 이 원의 의미가 뭐예요? 원이? 자, 파이 아래 제곱이라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은, R 곱하기 R이라는 거죠? 예, 소윤님. 자, 그러면 잘 봐요. 이 둘레는 2파이 R이라고 공부했을 거예요, 아마. 자, 이 R이죠? 자, 그러면 이걸 A라고 할게요. 이 등고성이 나오는 건 AX 제곱 플러스 B, X2의 제곱.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런 등고성이 나와요. 즉, 비선형일 때는 이게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잘 하셨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런 등고선 형태가 비선형 경우에 실제로는 공간이죠.
공간으로 우리 생활은 3차원 생활, 우리가 2차원 평면에 사는 게 아니고 종이에 나타낼 수 있는 게 2차원이니까 맨날 우리는 X, Y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렸어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사는 것만 해도 3차원이니까 뭐가 있어요? 공간적으로 부피랑 이거 아시죠? 길이, 부피, 폭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등고선으로. 그러면 이 경사하공법은 결국 이 등고선, 이게 등고선이에요. 이게 다 이렇게 파여 있는 거 있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 이게 결국 이거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요런 공간에 이제 하나씩 접근하는 거예요. 천천히. 이게 이렇게 해서 최적회를 찾는 거예요. 결국 요 점을. 이게 2차원으로 우리가 그림을 그냥 간단히 그렸지만 실제로는 3차원 공간에 있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이게 근사한 값을 갖는 장점 때문에 경사항법을 대체를 쓰는 게 확률적 경사항법이에요. 근데 얘는 널뛰기를 해요. 이렇게 실제로 타보면은 되게 빨라요. 자, 그런 다음에 이런 기법들이 있는 건 기억은 하셔야 돼요. 이거는 실제로 저는 지금 최적화 수업을 듣고 있거든요. 죽겠어요. 벌써 재수강이에요. 이러면 수업을 다 들었는데 시험 문제를 보면 못 풀겠어요. 어, 그런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뭐냐면 모멘텀. 이런 거 다 손으로 계산하라고 시험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이해만 하면 되는 거고. 뭐냐면 모멘텀이라는 게 바로 관성, 탄력, 가속도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스타캐스틱 그레디언트라고 그래가지고요. 이게 바로 경사관법인데 모멘텀 SGD. 그래서 용어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 경사관법에 탄력을 더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경사근법과 마찬가지로 매번 기울기를 구하는데 이를 통해서 오차를 수정하기 전에 바로 앞에 수정값과 그다음에 요건 뭐냐면 이게 이제 벡터라는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 방향을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걸 고려하셔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일정한 비율만 수정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수정하는 방향이 양수 방향으로 하면 한 번 하고요. 음수 방향으로 하면은 한 번 지그재그로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이 줄어들고 이동값을 고려해서 일정 비율만큼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잘 이해 안 되시면 이런 게 있구나 하시면 되고 시험은 이런 게 나오니까 이 기법은 뭐냐 이렇게 하니까 알고는 계셔야죠. 그래서 모멘텀 이용하면 결국 이렇게 널뛰긴 하지만 한 번에 크게 간다 이거예요. 관성. 이게 왜냐면 봐봐요. 관성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관성의 법칙 기억하시면 우리가 막 자동차를 왜 어린이 보호구역에 30km로 하는 이유가 그거죠.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아도 6, 70km 막 달려가지고 이 학생이 이렇게 어린애가 막 갑자기 뛰어들는데 멈춰서 브레이크를 밟아도 어디까지 요 계속 가려는 방향이 있어서 이만큼 밀려나가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 관성을 고려해서 요쪽이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 그러면 이렇게 가는 걸 통해서 이쪽이면 그냥 주고 그쵸? 그 방향으로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꺾이는 점을 발견하면 이 반대 방향으로 주고 그러면 아예 힘이 이렇게 널뛰지 않고 방향이 이쪽으로 갈 때는 주니까 좀 더 갔다가 좀 폭은 크겠죠. 근데 이제 각각이 이제 갈 때마다 이게 뭐냐면 값이 오차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값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쵸? 오차가 계산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폭이 큰데 점점 죽어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 시험에 꼭 나오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시험 나올 확률 100%. 그쵸? 이거 시험 안 내면 저 교수 아니에요. 교수직을 걸고 문제를 유출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반드시 다시 말했어요. 이거 시험 꼭 나와요. 시험 나올 확률 100%. 알았죠? 확률적 경사화법은 SGD라고 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 케라스를 쓰면요. 코드는 간단해요. 그냥 SGD, 모멘텀, 아다그라드, 아담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냥 넣으시면 돼요. 코드만. 그냥 지가 알아서 계산해줘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아셔야 돼요. 뭐냐면 확률적 경사화법은 우리가 랜덤한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요 랜덤하게 무작위하로 추출한 일부 데이터를 그래야지 샘플링 한 거죠. 이런 걸. 그래서 더 빨리 자주 업데이트 해줘요. 그래서 속도가 개선됩니다. 그렇죠? 우리 아까 봤죠?
다시 한번 요거예요. 속도가 개선됐죠. 요게 천천히 정사하고 하면 한 번씩 다 에폭해가지고 한 번씩 돌아가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출력층부터. 요거는 요 케라스 봐봐요. 최적화해라. 옵티마이저 SGD 러닝 레이트의 약자야. LR은 그러니까 러닝 레이트를 0.1로 하나씩 10% 원래 갔던 게에서 10%만 힘을 줘서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소심하게 이렇게 가는 거죠. 10%씩.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모멘텀은 관성을 생각한다. 여기서 키워드는 관성. 그래서 진폭과 폭을 줄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크게 가죠. 처음에. 그래서 케라스 옵티마이저 SGD 러닝 0.2인데 요거가 옵션에 붙어요. 모멘텀 0.9를 모멘텀 개수를 넣는다. 요거 계산하는 거 물어보면 선형 대수를 가리켜야 되니까 물어보지 마세요. 그 다음에 네스테로프 모멘텀 나그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모멘텀을 이동시킬 방향으로 미리 이동해요. 그래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서 불필요한 이동을 줄이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이렇게 되는 방향이 있어. 그래서 아예 방향으로 미리 이동해가지고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것도 정확도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죠? 뭐만 쳐져요? 요게 모멘텀에다가 플러스 하나 더 옵션 더 주는 거예요. 네스테로프 트루. 이거 그런 결국 네스테로브 모멘텀이에요. 그렇죠? 말 그대로. 자, 그다음에 우리는 코드는 이거 한 줄만 더 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는 걸 다 돌려봐요. 컴퓨터 한 4대 놓고 병렬 처리한다고 그러죠. 요 코드만 이런 게 파인 튜닝이에요. 미세 조정. 그렇죠? 요렇게 해가지고 다 돌려요. 그러면은 이거 뭐 10시간 걸리고 뭐 8시간 걸리고 6시간 걸리고 이러죠. 그리고 이제 말하는 거죠. 아, 네, 이거 돌리는데, 이틀 걸려서 이걸 했다. 뭐, 이렇게 쓰죠. 보고서에다가. 근데 뭐, 지가 있어요? 컴퓨터가 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요쪽은, 여러분 지금 저한테서 수업을 듣지만, 여러분이 이쪽으로 계속 공부를 하시고, 또, 내가 나중에 그래도 회사에서 그 데이터 좀 공부하고 계속 이거를 좀 공부한 거를 사용하고 싶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마케터가 되고 싶다. 그러시면, 첫 번째, 일단은 데스크탑을 좋은 걸 사셔야 돼요. 근데 뭐 여러 가지가 아니냐 게임 하려고 게임 하셔도 상관없지만 게이밍 노트북 정도 수준이 되는 두 번째 이 생산성 때문에 듀얼 모니터는 필수입니다. 그렇죠? 왜냐면 뭐 여러분 알다시피 강의를 듣더라도 한쪽에는 코딩을 치일 거 아니에요. 이쪽에는 코딩을 치셔야 되니까 이거 필수입니다. 듀얼 모니터는. 듀얼 모니터는 뭐 중고로 이거 다 중고로 사시면 돼요. 처음에 뭐 비싼 거 사봤자, 그렇죠? 근데 성능은 좋아야 되니까 요즘에 PC방이 많이 망해가지고 중고도 좋은 게 많아져서 싸고 좋은 거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저기 가셔가지고 저도 중고로 산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시면 돼요. 뭐죠? 그 가격 정보 그 나타내는 중고 그냥 개인 거래 말고 있잖아요. 거기 가서 보시면 PC방에서 이제 눈물로 이제 폐업을 하신 분들이 거의 10% 가격으로 이제 나오는 PC방 성능 좋잖아요. 그게 나온 지 뭐 6개월도 안 된 게 막 나와 있어요. 저도 그거 득템했는데 내가 다 하려니까 한 400 드는데 한 200 정도에 그쵸? 그래서 지금 아주 만족하며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몇 개만 이제 하시면 되니까 그냥 어찌됐든 그렇게 생각하시고 일단은 생산성이 틀리죠. 딥러닝 들어가면 만약 계속 공부하신다 그러면 일반 노트북은 잘못하면은 그냥 터져요. 진짜로. SVM 같은 거 잘못 돌리면 3일 돌거든요. 근데 그거 그냥 꺼버려야지 배터리요. 제 친구가 그냥 돌리다가 CPU 탔어요. 그러면 그냥 100만 원 날리는 거죠. 그냥. 그죠? 그 애플 맥북이었는 걸로 기억하는데 한 3년 됐다고 하는데 그냥 300만 원 날린 거예요. 괜히 돌렸다가 그냥 엔터 잘못 치면 돼요. 그래서 이쪽 부분은 이 딥러닝 쪽은 컴퓨터가 필수입니다. 데스크탑 필수고요. GPU가 필수고 그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돈이 좀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냥 전기료가 대신 많이 들어요. 한 6일 정도 돌려야죠. 이틀 돌릴 수 있는 거는 6일 정도 돌려야 돼요. 그냥 참고를 하시고
자, 아다그라드라는 게 있습니다. 변수의 업데이트가 잦으면요. 합승률을 적게 하여 이동 보폭을 조절하는 거예요. 업데이트가 너무 많아. 그러면 보폭 크기가, 그러니까 아까처럼 막 이런 게 아니라 보폭 크기를 미세하게 조절하는 게 아다그라드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 케라스 돌리면 아다그레이드 하고 러닝레이트 나머지 하고요. 엡실론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까지는 설명 안 할게요. 엡실론이나 로, 디케이 뭐 이런 패러미터는 그대로 사용하게 하는 게 뭐냐면 이게 뭐 디케이는 뭐 부패 정도고 로는 상관관계 이런 뜻이고 엡실론이라는 건 요거거든요. 그 오차. 그러니까 이런 걸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요것만 바꿔주면 돼요. 나머지는 그냥 있는 거 그대로 쓰세요. 왜 그러냐? 이게 되게 웃긴 게 딥러닝은 그래서 물리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싫어해요. 왜냐면 왜 이런 게 나왔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결과값이 잘 나와. 이래요. 이게 무슨 학문이냐 막 이래요. 그쵸? 근데 그러니까 이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학과나 통계학과나 다른 분들이 이걸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수학이. 딥러닝 수학이 그런 거예요. 뭐냐면 요거를 왜 이게 나왔지? 왜 이게 잘 나올까? 답은 알아. 그래서 블랙박스라는 거예요. 요걸. 왜냐면 그러지 않으면 100년 걸려가지고 손으로 계산해야 되니까. 그 안에 은닉지, 아까 말했잖아요. 그 복잡한 그 구조. 10개만 써도 10의 4승. 0이 몇 개야? 4개잖아요. 10,000번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왜 이게 잘 나왔을까? 묻지 마세요. 그쵸? 요거, 이렇게 하니까 결과가 잘 나와. 그러니까, 싫어하시죠? 그냥, 자, 아무튼, 그 다음에 RMS 콜랍이에요. 이 보폭 민감도를 보완하는 거. 그래서 보폭 크기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키라스 옵티마이저 RS 팝 하면 이렇게 로, 엡실론, 디케이 다 써요. 그렇죠? 그러니까 점점 복잡하고 정교한 모델일수록 이런 옵션이 계속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담이 지금 현존하는 최고예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보시면 다 아담 쓰시면 돼요. 그냥 결론만 말하면 이 모멘텀 아까쯤 말했던 그 모멘텀이 뭐예요? 정확도 계산한 거죠. 정확도도 계산하고 이 보폭 크기를 계산한 거예요. RMS 플랍까지 같이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합치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아담의 러닝 레이트 그리고 베타라는 값이 있어요. 베타값, 베타2 여기까지는 설명 안 할게요. 여러분 최적화까지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엡실론, 디케이 이런까지 다 옵션을 있는 대로 다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요거 코드만 바꾸면 돼요. 솔직히 이게 기술 경영이라는 게 뭐 별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요런데 이 내용을 이해하고 우리가 이거 계산할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이 RMS 플랍이나 아담이라는 거를 만들 게 아니잖아요. 자, 임포트 랜덤이라는 랜덤 함수 무작위로 하는 걸 임포트 하고요. 우리가 아이파이썬이나 이 구글 콜랩을 좋아하는 의미는 아이파이썬은 그 파이썬 재단 그 아나콘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서버에서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우리가 일일이 모듈을 컴퓨터에서 설치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육용으로 또 이게 인터프리터 언어라 보통은 이제 여러분 말씀드렸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이 VS 코드라는 요걸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있죠? 요걸로 이제 개발 환경이 이게 편집기거든요. 파이참이나 다 있어요. 파이참도 저도 개발을 하니까 왜 파이참이 안 나오냐? 요 두 가지. 왜 안 보이지? 지웠나? 이런 걸로 개발 환경으로 보통은 해요. 근데 이제 교육용으로는 주피터 노드이 느려도 안에서는 빠르죠. 왜냐면 써보니까. 이 콜랩도 여러분들이 이 콜랩을 다 코드를 짠 다음에 위에다 올려가지고 그냥 해야지 그냥 하나씩 코딩하면서 하면은 느려 터져요. 서버에서 돌리기 때문에. 그쵸? 웹 환경에서 보니까. 그렇지만 이 안에서는 이 코드가 돌아가면 이 안에가 GPU나 뭐 이런 걸로 되니까 빨라요. 일단은 여기 처음에 보시는 이 런타임 있죠? 이 어, 런타임 유형 변경 하시고 지금 논이면 여러분 컴퓨터 작업 그러니까 컴퓨터는 제 건 빨라요. 제가 말했잖아요. 400만 원짜리라고. 그러니까 지금 데스크탑이라 굉장히 빠른데 어, 그래도 우리가 무료로 주니까 이렇게 GPU 이걸로 바꿔요. 그렇죠? 이게 좋아요. 가속기. 어, 아름다운 기업이에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게 구글인데. 어,
이게 원래 GPU 설치하려면 이게 한 몇십만 원 되는데, 그쵸? 공짜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랜덤, 넘파이를 as MP, 별칭 이런 걸 엘리아스라고 하고, 이 seed 값 주는 건 이해하시죠? 랜덤의 seed 값을 주면, 왜냐면 우리가 랜덤 함수를 쓰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각각 돌아갈 때마다 결과값이 무작위로 산출이 되죠. 근데 한 번 seed 값을 주는 이유는, 이게 아래서도 친구들이 많이 물어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seed 값을 주면 그다음부터는 한 번 생성된 무작위로 추출된 샘플 그 값을 그대로 다음 분석에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랜덤 함수 쓰면 무조건 시즈 값을 주셔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그냥 여기는 내가 777이라는 그냥 랜덤하게 섞겠다. 770개를 이제 그냥 섞어서 같이 뽑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 R 같은 경우는 1, 2, 3, 4, 1234개 그냥 의미 없이 하는 거예요. 충분하게 샘플링 뽑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환경 변수 처음에 지정합니다. 입력값을 데이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넘파이 제가 대충 설명했으니까 기억나시죠? 이런 거 하나하나 시리즈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4개에 2개인데 이 안에가 리스트로 되어 있는 2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갖고 오고, 즉 뭐냐면 내가 입력은 이게 결국 뭐냐면 입력은 이걸로 하고 타겟은 01, 10 이렇게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iterations 하면 실행 횟수죠. 몇 번 반복할 거고 한 번씩 갈 때마다 어떻게 학습률 하고 우리가 모멘텀 개수를 설정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5,000번 반복할 거고 0.1 아까 봤죠? 그러니까 각각 러닝 데이터는 한 번씩 10%만큼씩만 조절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모멘텀은 아까 봤죠? 0.4. 그래서 활성화 함수는 이제 뭐냐면 미분할 때와 아닐 때 각각 값을 구해야 하는 그 코드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익숙하셔야 돼요. 함수.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이썬 프로그래밍 할 때 함수까지 안 하셨던 걸로 기억하세요. 그래서 파이썬 제가 그때 3주까지는 올려드리고 안 올렸던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올려드릴게요. 다 단 학교에서 파이썬을 가르치거든요. 프로그래밍. 그래서 그 교환이 이제 거의 만들어졌는데 제가 그걸 한동안 바빠가지고 지금 이것도 밀렸잖아요. 그게 왜냐면 그 인공지능 블록체인 개발자 그 친구들 지금 실습하고 있어서 급하게 제가 한국전파진흥협회라고 라파 소속이라다 보니까 원래 특강 하루만 하기로 한 걸 그 실습할 때 그 도와주는 멘토 하시는 분이 그,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신뢰를 확 있는 거죠. 중요한 순간에 스키 타러 가셨다가 팔이 부러져가지고 제가 긴급 투입돼가지고 어, 그죠? 하루 8시간씩 다시 일주일 하는 거 너무 힘들었어요. 아무튼 어,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함수를 꼭 업데이트를 해드릴 테니까 나중에 공부하세요. 안 하신 분들은. 다 이게 함수, 그 다음에 람다 함수, 이 부분을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코드를 이해하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 함수, definition에 def를 하고 시그모이드를 정의하는 거야. 시그모는 함수를 정의한 거죠. 그래서 어떤 x가 있고, derivative는 이제 false로 저장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 if를 써서 derivative가 true라면, 그쵸? 그러면 리턴 값으로 x에다가 1-지 공식이죠. 왜냐면 이게 시그모이드 함수 공식이잖아요. 그쵸? 1에다가 나누기 1 플러스 넘파이드에 이제 이런 모듈이 있어서 익스포네셜의 x 그죠? 요 아까 그 공식이에요. 그 공식을 찍어주기 위해서 이 리턴 값 시그모이드 딱 부르면 요걸 그대로 x 값은 하면 요 값이 튀어나와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활성함수가 두 번째는 탄젠트. 요거는 시그모이드고요. 이게 헷갈릴 수 있는데 활성함수 첫 번째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탄젠트. 두 가지죠. 뭐냐면 탄젠트 함수의 미분은 1 마이너스 활성화 함수 출력의 제곱을 한 게 바로 이 공식이에요. 그러면 요거 공식을 이렇게 코드로 만들 줄 알아셔야죠. 함수를 정의합니다. 탄젠트 함수,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이거 x의 제곱을 나타낸 거고, 그래서 리턴 탄젠트 요거를 반환해줘라. 이런 뜻이고요. 가중치 배열을 만드는 함수를 만드는 거예요. make 매트릭스를 만드는 거죠. ij, 그 다음에 fill은 0000 이렇게 한 거고, 처음에는 우리 똑같이 빈 공간을 만들어 놓고, 포문으로 레인지가 i면 i-1번째까지 계속 돌겠죠.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잠깐만, 요 화면이
이걸 띄면 보이나? 이게 보이세요? 좀 익숙하죠? 줌하고 총 틀려서. 이게 안 보이나 보다. 이거 안 보이네. 이 화면 전체를 다 보는 게 안 되나? 잠깐만요. 웹 브라우저 보이는 건 아닌데. 콘텐츠. 아하. 요거, 이렇게 하나씩 해줘야 되나 보다. 귀찮네. 이거 보이세요? 이거 이제 보이죠? 요거는 하시면, 아까는 공식을, 각각의 공식을 여기다 정의한 거고요. 탄젠트하고 시그모이드 하고 탄젠트. 요거를 이제 데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매트릭스 만들었잖아요. 그때 우리가 뭐 빈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까 레인지 함수 기억나시죠? 그래서 어떠한 스타트 값이 있고 그 다음에 엔드 값이에요. 근데 요거가 우리가 10이다. 그러면 뭐부터 나와요? 1부터 9까지 나오는 거죠. n-1까지. 요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래요. 왜냐면 우리가 시작이 파이썬이 0부터 시작해서 그래요. C언어도 그렇고. 근데 R은 이제 1부터 직관적이긴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저번에도 한번 여기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파이썬이 강력한 이유가 우리가 끝에 값을 몰라도 넘파이에서도 그 기능이 나오죠. 판다스 할 때도.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코드를 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마이너스 1, 그리고 형식 5. 그러니까 뒤에 있는 요게 끝값이거든요. 이게 파이썬을 공부하시면 여기 0부터 시작하는 게 처음에 헷갈릴 수 있지만 여기 10까지면 n이 10이면 1부터 1, 2 해서 여기가 주소값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그쵸? 그래서 근데 이 9 대신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면 형태를 만들 때 매트릭스를 만들다 그러면은 요 끝에 값이 우리가 행이 5개고 5 곱하기 5짜리 행렬이 있지만 요 코드를 5,5 이렇게 짤 수도 있지만 그냥 마이너스 1 하면 지가 알아서 만들어줘요. 왜? 끝자리를 아니까. 그냥 이 마이너스 1이 주소값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강력한 거거든요. 내가 자동으로 지가 알아서 매트릭스 만들어주니까 이러한 자동화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열광하죠. 왜냐면 우리가 만약 행을 몇 개인지 모르는데 그걸 다 열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막 10만 개, 1000만 개, 900만 개. 왜냐면 저한테 얼마 전에 저 서울사이버대에서 저한테 공부하는 그 친구가 파워비아이로 제가 이거 하는 거를 데이터 시각화를 하는데 파워비아이가 터졌다고 근데 자기가 지금 처리할 게 덱스라는 거 이제 엑셀의 함수 같은 건데요. 그걸로 지금 하려고 하니까 900만 개라서 데이터가 내가 답변을 남겼어요. 미친 거 아니냐. 6일 걸린다. 어? 그거를 900만 개나 되면은 결국은 그거는 클라우드로 돌리라는 뜻이다. 만약 파워비아이로 돌리려면 그 뭐냐면 왜 파이썬 가르쳤는데 왜 안 하냐? 코드 짜기 싫어가지고 그죠? 그러면 그 코드 안 짜면 못한다, 전처리 안 된다. 분명히 말했어요. 하루나 이틀이면 걸릴 거를 지금 코드를 다 짜가지고 전처리를 파이썬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서버를 그렇죠? 클라우드 서버에서 도움 받지 않으면은 힘들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유리죠. 900만 개를 처리해 놨거든요. 그렇죠? 자, 어찌됐든 이렇게 빈 공간을 처음에 만들고 폼을 돌려서 이건 i-1까지 있는 그쵸? 거기서 하나씩 빼가지고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나중에 결과값. 왜? 요거 보면 알죠? 그 매트 함수의 append 함수로 요 fill 0.01에다가 j만큼 곱한 거를 여기다가 집어넣겠다는 거죠. 그 리턴 값을 갖고 오는 그런 함수를 먼저 짜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신형말 실행합니다. 클래스를 만드는 거죠. 이것도 아마 클래스 배웠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일단은 그냥 그런 것 같다 하시고 돌리고 이해하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파이썬을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시면 저도 옛날에 파이썬 그냥 이 정도까지 공부는 반복을 알면 되고 코드 위주로 공부를 했는데 그러면은 결국 예제는 돌리지만 내가 코드를 못 짜요. 그러니까 파이썬은 꼭 이게 한마디로 뭐 문법 글이잖아요. 언어잖아요. 언어를 모르고 그냥 하나만 하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영어 공부하는데 읽기하고 쓰기만 한 거죠. 토익 공부하는 것처럼. 라이팅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꼭 하셔야 돼요. 클래스 뉴럴 네트워크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나중에 이 안에 대표를 다는 거야. 이만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초기값으로 init 이런 식으로 써요. 그래서 셀프 이게 이제 파이썬 원칙적인 내용인데 보통 이제 프로그래밍 할 때 이걸 쓰죠. 그래서 num x, num y, h, num y, 바이어스는 1. 그러니까 초기값을 1로 그냥 주는 거예요. 바이어스도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입력층에다가 초기값을 처음에 설정해야 되죠. 이 초기값 설정이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출력층에도 초기값을 넣습니다. 그래서 바이어스. 그래서 X, Y, 그 다음에 출력층. 그쵸? 이렇게. 처음에 출력값 바이어스 1로 일단은 넣는 거예요. 공문 참조 필요 없고. 그 다음에 활성함수 초기값을 액티베이션에 들어가야 되는 거. 초기값도 1.0에다가 처음에는 초기값을 줍니다. 보통 1을 줘요. 그 다음에 가중치 입력하는 웨이트 해야 되죠. 그걸 매트리스, 아까 매트리스 만들었잖아요. 요거. 이렇게 가중치를 일부러 준 거예요. 보통 0001, 1011, 그쵸. 이렇게 임의어도 약간 규칙적으로 줍니다. 패턴을 보기 위해서. 예제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떻게 나올지를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그 셀프 x하고 y값, 그쵸? 요거 다시 x는 뭐냐면 입력층과 그 다음에 출력층. 왜 가운데는 모르죠, 오니, 그쵸? 그래서 이렇게 각각을 주고요. 자, 입력층에 들어갈 거, 그 다음에 출력층에 들어갈 초기값을 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매트릭스니까 행과 영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호문이 그러니까 두 번 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셀프 x값 들어간 거, 그 다음 y값 레인지에서 각각을 ij, 이게 그러니까 행렬로 들어가, 행과 열로. 그래서 랜덤 함수로 나옵니다. 나머지 가중치도 동일하고요. 그런 다음에 뭐만 해주시면 되면 이제 들어갈 때 모멘텀 SC를 쓸 거니까 셀프 함수,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처음에 있는 거에 그레디언트를 준다 이거죠. 그 그레디언트는 뭐냐면 매트릭스인데 셀프 X하고 이거 입력층 아까 만든 매트릭스, 그 다음에 출력층 매트리스를 각각을 이렇게 변수로 만들어 놓고요. 그러니까 지금 설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림, 우리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시켜야죠. 하나씩. 그러면 셀프 기존 함수에다가 내가 새로운 업데이트 하는 그 인풋 값을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문을 보시면 세 번 돌고 있죠. 입력층, 은익층, 출력층. 그게 액티베이션 펑션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전체 왜 n-1인 거 아시겠죠? 레인지에서 빼가지고 집어넣고요. 그 각각이 나온 값을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집어넣고 은익층은 처음에는 sum은 0이죠. 왜냐면 입력층은 그 필요 없죠. 피드 해주는 거니까. 그렇지만 은익층은 그 은익 레이어나 출력층도 각각의 그 혼합되어 있는 노드들에 다 들어가잖아요. 각각이. 그쵸? 커넥트 돼가지고. 그러니까 sum을 처음에 다 더하는 거는 sum 이렇게 초기값을 0으로 설정해주고 거기에 배열에다가 하나씩 값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self num x의 레인지에서 i를 뽑아서 결국은 기존에 있는 sum 0으로 시작하는 값에서부터 하나씩. 나머지는 코드는 지금 많이 연습을 했을 거예요. 계속 비슷하죠, 보면은 구성이. 그러니까 더하는 것들은 다 보통 초기값을 0을 줘요. 일반적으로 우리 배열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우리가 리스트를 만들어야 되니까. 곱하는 거는 0이 나오면 다 0이 돼버리니까 뭘 줘요? 1로 시작해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코드가 나올 거예요. 매트리스의 멀티플라이어, 즉 곱하기 이런 뜻의 약자로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초기값을 설정하는 걸 여러분들이 코드를 나중에 보면 분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 초기값의 합친값, 왜냐면 다 풀리 커넥트 되면 합쳐지잖아요. 지금 이게 왔다 갔다 못해서 좀 답답은 한데 좀 이따가 끝나고 시간상 하고 끝낼게요. 셀프 액티베이션 인프에다가 웨이트 값 준 거죠. 각각 매트릭스로. 이해되시죠? 요 준 것을 더해가지고 여기다 붙이는 거죠. 그리고 액티베이션의 히든 레이어, 여기는 히든 레이어고 여기는 액티베이션 아웃이잖아요. 그것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탄젠트 함수 쓴 거예요. 그리고 각각 탄젠트 함수 쓴 거고 그 다음에 오차 요점파 만듭니다. 백 프로포게이션이라는 게 오차 요점파 약자인데 여기에 타겟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델타라는 값을 출력을 하는 겁니다. 아웃풋 델타라고 만들어 놓고 그걸 각각 처음에 영영을 셀프에 요 아웃 값 있는 걸 준 거예요.
요거는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거 짜려면 이제 이거 짜신 분이 뭐 대단하신 분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갖다 쓰면 되는 거니까 처음에 에러 값이 있겠죠. 에러는 처음에는 루닝 노드에는 없어 0이 있겠죠. 근데 합쳐지겠죠 나중에. 그 에러 값이 델타 값이 나오고 셀프 웨이트 값이 각각이 증가 되면 거기에 에러 값이 이렇게 겹쳐가지고 계속 에러 값이 합쳐지겠죠. 그리고 결국 탄젠트 함수에서 그 에러를 곱한 거를 델타, 그렇죠? 미분 종에서 나오고요. 출력층은 똑같이 JK라고 하나씩 돌면서 레인지의 그 아웃풋 값과 히든 레이어에서 나온 것을 합쳐주겠죠. 출력이 마지막 결국은 합쳐지는 거니까 인풋 값 들어간 게 히든 레이어 거쳐서 출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웃풋 델타 값에다가 액티브 펑션의 히든 레이어에 있는 걸 곱해서 그레디언트라는 변수를 만들고 그 그레디언트에다가 이제 러닝 레이트는 하나씩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가잖아요. 우리 배웠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는 거예요. LR 곱하기 그레디언트에서 V를 만들고 그 V를 계속 한 단계씩 이 웨이트가 갈 때마다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그레디언트가 되는 것이. 그 다음에 입력층도 그러한 방식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최소 제곱법, 오차를 계산하는데 처음에 0이지만 자, 전체 타겟이 되는 거에 전체를 다 쓰겠다. 그냥 레남수를 쓴 거죠. 전체 길이를. 거기까지 해서 하나씩 뽑아가지고 에러에다가 내가 이거 0.5는 여러분 설정한 거죠. 0.5를 곱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타겟 값과 액티베이션 아웃풋에다가 해가지고 제곱을 해준 거죠. 이게 원래 우리가 최소 오차 제곱법 할 때 쓰는 공식이죠. 요거는 여러분이 임의로 준 거고 0.5만큼. 그래서 리턴 에러 값을 반환하고요.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실행을 합니다. 실행을 할 때는 트레인 함수를 하고 일부러 만든 거예요. 이건 자기가 정의하기 나름이죠. 왜? 학습 모델을 만들 때 트레인 함수로 하니까. 그래서 for range에서 반복하는 거를 i로 받고 처음에 에러는 0이었어요. 그 다음에 패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인풋 값을 타깃 값과 이렇게 하나씩 주고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에러에다가 백프로퍼게이트 한, 즉 아까 치면 요 함수 백프로퍼게이트 어디 갔니? 여기 뒤에 있나? 여기 있을 텐데 백프로퍼게이트 안 보이냐? 일단은 넘어갈게요. 그 함수에 타겟 값을 넣어가지고 그걸 에러 값을 수정합니다. 그래서 500으로 나눠질 때까지면 프린트 에러가 500번씩 하겠다는 거죠. 500번씩 프린트를 찍어달라는 거예요. 이 뜻은. 이게 뭐예요? 실수값으로 수점 5개짜리까지 그걸 찍어달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결과값을 리절트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그 셀프 기존 값, 처음의 값과 그 다음에 패턴 한 것을 패턴에서 P값을 빼가지고 한 1번씩 돌려서 그것을 이렇게 input credit 그 다음에 업데이트 값 이렇게 해줘라. 그리고 보통 프로그래밍 하면 이렇게 메인 함수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른 층에서 요것도 이제 데프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씩 불러 클래스 이거 지금 클래스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냥 클래스 이거 만든 거 갖고 여러분이 코드 다른 거를 변형을 할 때 얘 클래스만 불러주면 돼요. 뉴럴 네트워크를 불러줘. 그러면 이거 똑같이 뭐야? import 뉴럴 네트워크 뭐 NN as NN 그래가지고 쓰시면 되거든요. 요거 이미 다 만들어 놨으니까 함수 정해 놨으니까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이런 걸 간접 참조한다 그러거든요. 이런 걸 레퍼런스로 해가지고 결국 여러분이 이 코드를 결국 이게 자체가 뭐가 되냐면 하나의 모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썬이나 모든 동적 그 개념이 뭐냐면 모듈화 시킨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그러면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코드를 쳐야 되는데 요걸 이해하고 요 하나 이 def 클래스 뉴럴 네트워크 갖고 있으면 나중에 이렇게 임포트 해가지고 뉴럴 네트워크 as nn 그래가지고 내가 요 임포트하고 나중에 코드만 짜시면 돼요. 그렇게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메인 함수다. 그쵸? 그걸 이름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얘는 따로 이렇게 친 거죠. 이 1, 인풋 값, 히든 레이어 두 개, 하나의 출력층, 그 다음에 엔트레인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결과값을 출력해줘. 이해되시죠? 한번 돌려볼게요. 시간이 1시까지인데 3분 남았네요. 느리죠? 그래도 GPU니까 예, 바로 나왔어요. 자, 결과만 이제 해석하면 보이는데요. 에러 값이 0.66, 거의 60%의 에러가 갖고 있었어요.
쭉 해가지고 에러가 개선되는 걸 보이시죠? 몇 퍼센트? 다섯째 자리니까 거의 0.00014까지 줄였죠. 내가 인풋 값을 0001 넣었을 때 프레딕 값이 이만큼이 나온다고 지금 결과값이 출력이 된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하나하나 코드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요. 이 코드 하나하나가 다 수학이에요. 딥러닝 90%가 수학이에요. 그래서 만약 이거를 이해하고 싶다.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르실 거예요. 일단 코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되는구나 알고 정 공부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선형대수 과목을 수학과나 그쪽에서 들으시면 돼요. 선형대수 먼저 학부에서 선형대수까지만 알아도 요 제목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잠깐 나가시면 마시고 이제 여러분들 시간입니다. 잠깐 이제 녹화 중